아, 사랑할 준비라? 사랑할 준비? 음, 고대 건조, 저에게 포도는 귀한 과일이었다. 달콤한 즙이 가득해서 별미였지만 먼지에게서만 재배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록원의 서기 2세기경 누군가 사막을 기독교 운동자인 마카리우스에게 별미를 가져다 주었다. 마카리우스는 그 포도를 먹지 않고 몸이 허약한 다른 운동자에게 주었다. 사막의 교보들은 3세기 초에 이집트 사막의 외딴 지역에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기독교 운동자들이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주로 기독교의 만트라기긴 게레 엘레이선 주여 불쌍히 여기서서 암사하며 자기들의 수련에 집중했다. 이 운동자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 수도회와 수녀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운동자 공동체를 한 바퀴 돈 포도는 결국 다시 마카리우스에게로 돌아왔다. 사막의 교부들로 알려진 이 초기 기독교 운동자들의 교리나 간섭, 명상관익은 오늘날 히말라야에서 하는 수행자들과 모습과 놀랄 정도로 비슷하다. 별미였던 포도가 운동자 공동체를 한 바퀴 돌아서 마카리우스에게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연민심과 자의심 때문이었다. 자신보다도 타인에 대한 배려를 우선시하는 태도 덕분. 그렇다면 오늘날의 사례에서 살펴보자. 어느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설교 연습을 하고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학생 중 절반은 성경에서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주제를 받았다. 착한 사마리아. 오직 사마리아인이거든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도왔다는 내용이다. 설교 준비를 마친 학생들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한 사람씩 차례로 건물을, 학생들은 어림에 처한 낯선 사람을 도왔을까? 학생들은 스스로 얼마나 늦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동조하는 것, 공감하는 것, 연민의 태도가 있는 것은 연민의 미덕을 옹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민을 행한다는 것은 행동까지 연결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학부에서 착한 사회인을 공감하게 생각하던 학생들은 연민을 높이 평가했지만 연민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다지 많지가 않았다. 여러 명성법이 연민시의 함량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중요한 일인가? 연민심을 기르면 사람들이 연민의 행동을 하게 될까?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1970년 12월 대리 차으로 인도의 장벽을 머물면서 요가와 과학을 주제로 뉴델리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수많은 서양인 여행자가 대내의 강의를 들으러 왔다. 그중에 아마 뉴욕의 대학교 파팔러 캠퍼스를 떠나서 동부의 18세 사슬을 보고 있었다. 오늘날의 전쟁과 정치의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지만 1970년대는 수천 명에 달하는 서구 젊은이가 유럽에서 출발해서 중동으로 거쳐서 인도로 육로를 여행을 했다. 샤론도 그 대회에 합류해서 인도에 와 있던 참이었다. 때는 자신이 부다가야에서 고행카의 윗바산을 강의를 막 듣고 왔으며 여론의 집중수련은 계속 진행되었다고. 샤론을 포함해서 많은 서양인이 윗바사나 수련회에서 참여하려고 고행카의 윗바사나를 열성적으로 수련하게 된 샤론은 인도와 미얀마의 수성가 아래서 명상을 계속했다. 샤론은 특히 고행카로부터 처음 배운 자유명상을 가르쳤다. 샤론은 자유명상을 서구에서 도입하는 데 일조하였다. 자유명상은 때때로 사람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연민심에서 비롯한 소망을 포함하기도 한다. 자유심과 연민심의 차이에 상당히 클 수 있지만 그 차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인도에서 돌아오고 몇 년이 흐른 뒤에 샤론은 1989년 달라이라마와 대화에 참여했다. 그 대회는 진행자를 맡았다. 대화가 이어지던 중에 샤론은 달라이라마에게 많은 서양인에게 자기 혐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말에 달라이라마는 깜짝 놀랐다. 그런 말을 전에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달라이라마는 늘 사람들이 당연히 스스로를 사랑하는 걸로 생각해왔다고 답했다. 하지만 연민 자유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인 컴패션은 달라이라마가 지적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나타낼 뿐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다. 달라이라마는 고대 파리어와 산스크리트어는 물론이고 자신의 모국인 티베트에서도 연민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감정까지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영어에는 자기 연민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였다. 셀프 컨패션. 바로 그 영어가 심리학교에 등장한 것은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흐른 후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가 자기 이연민 척도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을 때였다. 네프의 정의에 따르면 자기 이연민은 스스로 비판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포함된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실패하거나 실수할 때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인간이 겪는 상황을 일부러 바라보는 것이다. 자신의 불안정함을 인지할 뿐 그에 대해서 되풀이하여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연민의 반대는 자기 비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울한 사고방식에서 흔히 나타난다. 자기 연민, 자기 비난. 공감. 우리는 뇌 연구를 통해서 세 종류의 공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 인지적인 공감은 다른 사람의 생각에 관점에서 아는 것이다. 두 번째 정서적인 공감, 상대적인 감정을 느끼는 아는 것이고, 세 번째 공감적인 관심이나 보살핌은 연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감을 뜻하는 영어 단어 엠파시, 함께 느끼기라는 독일어 단어 에엠프 번역된 것으로 20세기 초 미국으로 건너왔다. 순수한 인지적인 공감은 연민의 느낌이 없다. 하지만 정서적인 공감은 고통받는 사람의 느낌을 신체적으로 똑같이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느낌이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관심을 거두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아지지만 연민의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 연구실에서는 강렬한 고통을 묘사하는 사진에서 시선을 돌려버리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해피 본능을 관찰할 수 있다.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고 불평하는 노숙자들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사람들의 노숙자를 못 본다는 것은 고통에서 시선을 거두는 한 형태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상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의 첫 번째 단계다. 그렇다면 연민을 키워주는 명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독일어 라이프치히에 있는 막스 플랑크의 비인간인지 뇌과학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실험 연구 지원자들에게 자유 명상을 가르쳤다. 지원자들은 6시간 정도 걸쳐서 지도를 받았고 또 각자 집에서도 수련을 계속했다. 이 명상법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영상을 보았을 때 지원자들의 뇌에서 정서적인 공감과 관련된 부정적인 회로만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지원자들은 영감에 공감에 부르는 그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려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자의 명상을 배우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애정을 느끼게 된 다른 그룹이 동일한 실험을 했을 때 뇌에서 완전히 다른 조합의 회로가 활성되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관련된 회로들이었다. 태도에서 행동은 회의적인 과학자는 이러한 실험 결과를 보고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누군가 이런 신경 패턴을 보이는 것이 실제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것이라는 뜻일까? 특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자신에게 불편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희생을 감수할까? 그러나 일부 증거들은 더 희망적인 결과를 시사한다. 리츠 연구실에서 지원자들이 2주간 연민 훈련 또는 부정적인 사건의 원인을 새롭게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인지 재해석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교육 점검 후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는 동안에 뇌를 스캔했다. 뇌 스캔 후에는 다음과 같은 진행 방식을 재분배 게임을 진행했다. 지원자들이 독자자가 어떤 사람을 속여서 정당한 몫인 $10 대신 $1만을 주는 광경을 보여준다. 피해 상황을 목격한 지원자들은 자신의 돈에서 최대 $5까지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데 그런 독자자는 해당 액수의 2배를 피해자에게 주어야 한다.
재해석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들을 내는 조율과 간접 수용, 긍정적인 감정 등 관련된 내용과 더 많은 활성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 신경회로들이 활성화될수록 사람들은 더 이타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타.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착한 사마리안이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물었다. 내 일을 멈추고 이 사람을 도우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착한 사마리안은 이렇게 물었다. 내 일을 멈추고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사랑할 준비가 되다. 사랑할 준비가 되다. 사람이란 누구나 아사 직전에 처한 아이의 사진을 보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큰 눈을 슬프게 내려깔고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흙바닥 위에 맨발로 서 있는 아이는 뼈만 항상하고 배가 불룩하다. 화상을 입은 피해자의 사진처럼 이런 사진은 연민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에 사용되었다. 자의명성을 배우는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묘사하는 사진들에 대해 편도질은 숙련된 명상가들에게 발견한 것처럼 고조된 초기 전제로 보여주며 반응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수련한 명상가들의 반응만큼 세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얼마나 빠르게 나타날까? 경험 많은 명상가들은 내 패턴과 거의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초보자들이 느끼는 부드러운 감정의 일시적인 파들은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수련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내 변형의 초기 전조일지도 모른다. 리치 연구실에서 발견한 것들을 모아보면 고통에 대한 반응과 심리학적인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다. 편도치를 포함한 내섬여범과 내섬엽에 연결된 스트레스 회로는 특히 강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경우에 누구에나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 내섬엽은 몸의 신호를 모니터링할 뿐 아니라 심장搏動과 호흡 같은 자율신경 반응을 활성화한다. 우리가 공감할 때 고통과 스트레스에 관련한 신경센터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알게 된 것에 공명한다. 그리고 편도체는 환경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것의 신호를 보내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의 신호를 보낸다. 연민 명성에 보다 깊이 몰입한 사람일수록 이런 공감 패턴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으로 볼 때 연민식은 고통에 대한 공감을 증폭시킨다. 연민 명성이 의도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 리치의 연구팀은 또 다른 연구를 수행했다. 연민심을 훈련하는 장기 명상가들은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면 편도체 반응이 강하게 증가하는 반면에 비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연민심과 통제 조건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와 비슷한 연구에서 연구 참가자들은 특히 괴로운 소리를 들으며 작은 빛에 집중하는 상태에서 뇌스캔 검사를 받았다. 명상에 문외한인 지원자들은 그런 소리가 들리자 편도체가 소리에 대해서 행동을 하라는 신호를 보였지만 명상가들의 경우에 편도체에는 잠잠했고 집중은 강했다. 이런 발견들을 종합해서 정신훈련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단서를 찾아낼 수 있다. 한 가지 예로 명상은 단 하나의 수련법이 아니라 여러 수련법으로 구성이 된다. 이런 다양한 마음 훈련법은 뇌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 편도체의 회로는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 즉 두려움, 분노, 기타 등등을 느끼는 누군가에게 노출될 때 불이 환하게 켜진다. 한편 내섬엽은 심장과 같은 몸의 기관과의 연기를 활용해서 몸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그렇다면 연민과 관련된 정신훈련의 효과는 얼마나 지속이 될까? 일시적인 상태일까 아니면 지속적인 특성일까? 시선을 돌리지 않고 사진 속 사람들의 고통을 받아들였던 이들은 7년이 지난 후에도 그 사진들을 더 기억하고 있었다. 대개 명성의 이점들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나타났지만
연민 명상의 경우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빠르게 회복하는 것처럼 손쉽게 찾아온다. 앞에서 보았듯이 연민심을 키우면 단순한 관점에서 벗어나게 된다. 연민심. 내 수견 결과 이렇게 연민심이 많은 사람들은 일년과 성별이 같은 사람들의 오른쪽 편도체가 더 큰 것이 확인이 되었다. 이 부위가 고통을 겪는 누군가에게 공감할 때 활성화되는 만큼 더 큰 편도체는 어쩌면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고 사람들의 이타심을 자극할지도 모른다. 자의 명상을 통해서 생긴 심지어 초보자들에게도 나타나는 신경의 변화들은 엄청나게 착한 사마리아인인 신장 기생자의 뇌에서도 똑같이 발견되었다. 타인의 안녕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을 갖게 되면 놀라운 이득을 보게 된다. 연민심과 관련된 회로뿐 아니라 행복을 위한 내 회로가 활기를 띈다. 또한 자의심은 즐거움과 행복을 위한 내 회로와 행동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영역인 전전더피질의 연결을 정진시킨다. 그리고 이 영역들과의 연결이 더 증가할수록 사람은 더 이타적이 된다. 이타심. 이타심을 갖게 되어지는 마인드가 연민심 키우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니아 싱어는 어렸을 때 연극이나 오페라 감독, 무대. 싱어는 인간의 마음에 신비로움에 끌려서 심리학을提했고,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고통에 대한 우리의 공감적인 공명은 신경 경보를 작동시킨다. 싱어는 과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지낸 티베트 승려를 대상으로 수차례 실험을 하며 이 결론을 내렸다. 물론 수십 년에 걸친 명상선에도 이 발견에 일조했다. 싱어는 마티유를 뇌 스캔 안에 들어가게 하고 다양한 명상 상태를 시도해보려고 주문했다. 그녀는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명상을 고안하기 위해서 전문가 수준의 명상가의 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었다. 싱어의 연구팀은 마티유의 뇌를 스캔한 후에 마티유와 함께 실험실에서 발견한 것을 분석하고 모방하는 작업을 했다. 명상을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대상으로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하는, 즉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연민심을 느끼는 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활성화되어지더라. 현재 싱어는 독일 라이프치히에 있는 여기서 신경과학부를 이끌고 있다. 싱어는 명상과 과학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하나로 결합하고 이전에 수행했던 건강과 연민훈련에 대한 가소성 연구를 토대로 주의 마음 챙김 관점 수용, 공감, 연민과 같은 유익한 정신적인 특질을 형성시키는 방법으로 명상에 대한 신뢰할 만한 연구를 수행을 했다. 싱어 연구팀은 첫 번째 정신훈련, 현존훈련으로 보디 스캔과 호흡에 집중, 또 관점훈련, 세 번째는 감정훈련. 유효한 요인은 당신은 우연히 다음과 같은 글을 읽게 되었다. 서면서는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해외의 한 병원에서 오염된 바늘로 주사를 맞고 질병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달에 한 번 평마 집회에 참여해봤고 고등학교 성적도 좋았습니다. 간략한 설명의 편은 어깨까지 머리를 기른 20대 여성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당신은 그녀를 돕기 위해서 기부하겠는가? 지원자들은 명상하거나 가짜역을 복용한 후에 휴대폰 앱을 통해서 서면사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사진과 간략한 신상을 소개해 지원자들에게 자신이 받은 보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 연민 명상을 했다는 단순한 사실 자체는 누군가의 기부 여부를 예측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사실 이 연구에서는 연민 명상을 한 사람들이 기부할 확률이 가짜 옥시토신을 복용한 사람들보다도 높지 않았다. 너무 집요하게 굴고 싶지는 않지만 이 연구는 명상 연구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중요한 쟁점을 제공한다. 영리하게 가짜 옥시토신 대조군을 넣은 것처럼 여러 면에서 훌륭하게 연구를 설계했지만 적어도 다음 같은 면에서는 문제가 있었다.
먼저 연구를 설계할 때 연민명성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연민명성이 연구 과정에서 변형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결론은 연민의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의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서 노스이스턴 대학교에서 실험 지원자들에게 마음챙김 명상과 자의 명상 중 하나를 가르쳤다. 2시간 명상을 배운 지원자들이 한 명씩 대기실에 들어왔어. 목발을 집은 한 여자가 고통스러워서 대기실에 올라왔다. 대기실에 의자가 3개 바뀌었었는데 이미 다른 의자에 앉아있던 2사람은 목발을 짚은 여자를 못 본 척. 명상을 했던 지원자들은 착한 사마리아 연구처럼 목발 짚은 여성에게 의자를 양보할 수 있는 선택을 있었다. 마음챙김 명상 집단과 자의 명상 집단 모두 명상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의자를 양보하는 빈도가 더 높았다. 이렇게 우울한 사고에 대한 실험에서는 영민 명상 집단이 대체로 더 행복하다고 보고했다. 다른 사람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공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분이 우울해질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성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도움을 줄 기회를 마주했을 때 실제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지 않은 듯했다. 아무도 여성이 있다면 자신이 남성보다 연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돌봄 대상의 범위를 넓히기는 리츠 연구실에서 실험한 높은 경지의 한 티베트 명상가는 이런 말을 했다.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향한 자의심을 1시간 동안 수련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를 향한 자의심을 100시간 수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반적인 자의명상은 따뜻한 감정가지력에 노력하는 대상의 범위를 계속 넓혀가도록 한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단계는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넘어서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물론 모르는 사람들까지 대상을 확대할 때 찾아온다. 달라이라마는 나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고통이 아닌 행복을 원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숨겨진 편견은 기발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한다. 예일대학교 연구자들은 육정원의 자유명상 수업 전과 후에 실험 참가자들에게 내재된 편향성을 측정했다. 달라이라마는 자신이 반세기 동안의 연민심을 키우려고 노력해왔다고 했다. 처음에는 모든 존재에 대한 진정한 연민심을 키워온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경외의 심을 품으면서도 자신이 그럴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고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종류의 내면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행복을 위한 내회로가 연민심과 더불어 활기를 띠는 것처럼 우리가 그처럼 높은 사랑에 도달하든 그렇지 않던 그 과정에서 다른 이점들도 누리게 된다. 우리는 달라이라마가 연민심의 혜택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은 연민심을 가진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 달라이라마는 그의 눈이 빛나는 것을 알아챘다라고 했다. 바로 사랑에 대해서 명상할 때 사랑, 훌륭한 인간이 되면서 얻은 마음 깊은 곳의 평화와 아름다움을 설명한 것이다. 정리를 하면은 연민심을 배운다고 해서 연민의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명상과 연민명상을 하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감에는 인지적, 정서적, 공감적, 관심의 3가지 형태가 있다. 사람들은 보통 타인의 고통에 정서적으로 공감하지만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곤 한다. 하지만 연민명상을 하면 공감적인 관심이 늘어나고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는 회로는 물론 선함과 사랑을 위한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고통에 직면해서 행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그리고 호흡처럼 중립적인 것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편도체의 활동을 감소시키지만 자유명상과 연민명상은 고통에 대한 편도체의 활성을 증가시킨다. 자유명상의 경우 8시간만 수련해도 금세 효과가 나타난다. 보통 방법으로 고치기 힘든 무의식적인 편향도 16시간의 자유 수련만으로 감소된다. 그리고 수련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연민심을 향한 뇌의 경향성과 행동 경향성이 더 강해진다. 명상 수련의 초기부터 이렇게 강한 효과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애초부터 선해질 생물학적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지도 모른다.